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음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그의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해당 내용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이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자는 여당 방침에 반발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3월부터는 이제 3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판단하기로 했었지만 소위 동학개미로 불리는 주주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 당정청의 조율에서 정부안이 유예되기로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인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라면서 누군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라고 어제 설명을 했는데요. 민주당 역시 최인호 수석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홍남기 부총리의 책임의식의 발로로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면권자가 반려한 사의 표명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항의 표시 아니냐,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10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네, 있다고 그럴 수 생각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미 정해진 거고, 네. 그렇죠. 그때 뭐 아무 얘기 없다가 이제 와서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반발한다는 이유 때문에 10억을 이제 그냥 고수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냐,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생각하고. 홍남기 총리는 어쩌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위에 있는 집권 여당은 어공이라 그러죠. 어쩌다 공무원이고 늘공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불만 제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관철이 안 되면 사의 표명까지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 장관 부총리는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결정하는데 본인의 소신과 다르다라고 맞지 한다면 않으니까. 뭐 이제 네. 사의를 표명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도리일 수도 있죠. 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죠. 문제는 그 다음.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정무적으로 뭔가 감각이 떨어져서 이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아니면 이거 어떤 작심을 하고 얘기를 한 건지 사이가 반려된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속칭 뭐 대놓고 지른 거죠. 저도 후자로 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후자로 네. 이 얘기를 하고 작심하고 했다고 지금 보거든요. 자신도 하기 싫은데 반려해서 해주는 기다 이런 뉘앙스예요. 윤석열 총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국감 때요. 그때도 메신저를 통해서 뭐 임명 보장했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고 뭐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공개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공무원으로서는 부적절한 좀 발언이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어제 현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의 표명을 한 것이 이제 수용이 된 건지 수락이 된 건지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은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식으로 답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청와대의 설명은 즉시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를 했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반려 여부에 대해서 이미 홍남기 부총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재위 현장에서는 아직 통보받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또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 끝나고 대통령하고 따로 면담을 해서 네. 거기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반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것이 반려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부분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만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사실은 어떻게 보든 정치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표명한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좀 트러블이 있다. 이 정책에 그만큼 반대하고 있다. 약간 못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한 게 아닌가. 지난 정부나 지지난 정부나 있었나 싶어요. 공무원들이 자꾸 나와서 다른 얘기하고 이게 공무원이 눈에 띄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너무 눈에 띄거든요. 몇몇 공무원들은 뭐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상황이 과연 좀 적절한 상황인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지금 각 기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 본인의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어떤 불만을 갖거나 동의를 못하고 사의 표명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일 수 있죠.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그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을 한다면 이제 조용히
그렇죠. 못하겠사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그 어떻게 흘러나가서 언론이 보도를 했던 건 어쩔 수 없는 네. 건데 국회 답변 과정에서 자기가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이것은 뭐냐 도대체? 이런 적 있었나요? 저는 이런 적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홍당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좀 여러 논란이 겪으면서 그때도 사의 표명을 했었고 반려가 됐었죠. 근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그렇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차후에 전해지는 식으로 전달이 됐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당시 홍당기 부총리가 어떤 본인의 정책적인 소신만 가지고 한 행위는 결코 아니다. 그것만 있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네. 심지어 반려가 됐음에도 반려 사실을 숨긴 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홍당기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현장에서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도 일부 나오면서요. 결과적으로는 홍당기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곤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다음 뭐 개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교체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것까지 좀 염두를 하고 홍당기 부총리가 이대로 있으면은 못 그만둘 것 같으니 이렇게 해서 좀 나오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 뭐 옛날 평양 감사도 뭐 저기 싫으면 못 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뭐 하는데 과정이 중요한 거죠. 네. 과정이.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가 그와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검언유착 의혹의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검사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기소에 부정적이었던 담당 검사를 배제한 채 윗선에서 직접 기소를 강행한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초 이제 충돌 경위가 담긴 영상 증거가 없고 이 진술 역시 엇갈리면서 이 서울고검 감찰부 주임 검사는 기소에 회의적이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이 사건을 본인에게 재배당한 뒤 며칠 뒤 결국 기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해당 감찰부장은 사안이 중대해서 부장인 본인이 기소를 했지만 주임 검사가 반대 의견을 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MBC 측에 해명을 했는데 과연 이 대검찰청이 직무배제 건의를 법무부에 검토한 것까지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 기소 과정에서 더 윗선에 수사 일종의 뭐 지휘 혹은 기소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특히 독직폭행이 검사가 독직폭행해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퍼센트도 상당히 낮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독직폭행 기소율이 0.3%가 그래요. 그게 또 문제였는데 부장 검사가 검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이다. 맞고소가 된 상황이고 또 그렇다면 쌍방 둘 다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가릴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증도 없고 참여 수사관들이 진술들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차장 검사만 기소를 했던 게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지금 MBC 보도에 따르면 검사를 배제하고 위에 부장 검사가 네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본인이 지금 직접 기소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초점은 그 당시에 담당 검사와 부장 검사가 왜 그런 뭐 의견이 갈렸느냐 이게 하나가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럼 검사 제끼고 부장 검사가 다시 주임 검사가 돼서 기소한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이 두 가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성립이 될 수 있는 거냐, 공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그때도 이제 정진웅 차장 검사 기소가 됐을 때 좀 갸우뚱했습니다. 뭐 기소를 할 수 있죠. 할 수 네.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기소해서 법원 판단 받기보다는 이게 물증도 지금 없습니다. 영상도 없고 양측의 수사관이나 참여자의 진술이 아주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보기 나름입니다. 그 분명히 공무방해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검사에. 그게 있다면 사실 애매하다면 둘 다 기소를 하는 게 맞죠. 근데 한쪽만 기소를 했다는 게 조금 그랬는데 결국은 법원 판단 과정에서 이것도 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아주 이제 그 가치 중립적으로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느냐 공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이견이라고 했는데 네. 아주 그러니까 현실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패가 갈려 있다. 저는 검찰 그래 봅니다. 안에서 뭐 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양쪽의 시선이 지나치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해도 말이 나오고 기소를 하지 않아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물론
그 담당 검사들의 판단이 있고 뭐 혐의가 있고 죄가 있다고 하면은 뭐 기소를 하는 게 맞죠, 당연히. 근데 이 기소에 대해서 유독 자꾸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 기소 자체가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시하고 있는 지금 검찰의 한 축에서는 이 문제를 발판 삼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하고 연결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자꾸만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찰이 아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어떤 증거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소할 만해서 기소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죠. 그 증명을 해야겠죠, 재판장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과연 정말로 누가 봐도 명백하게 기소를 할 만한 건이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또 왜 한동훈과는 다른 판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물음표가 나오는 거죠.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영상은 없고, 네. 그다음에 어떤 증언은 엇갈린다. 아주 처음에 엇갈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과연 그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유죄를 끌어낼 수 있을까? 당연히 검찰은 그걸 고려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 별로 이제 중시하면서 일단 기소를 하고 보자라고 했다면 그거는 다른 그 판단에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기소를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 그래요?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 같거든요. 네. 피해자죠. 뭐 피해자로 본인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각 기자가 지금 언급한 것처럼 혹시나 그 주인 검사하고 그 감찰부장입니다. 감찰부장하고 생각이 달랐던 게 예. 혹시나 어떤 윤석열 그 총장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법정에서 아주 크게 다투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검찰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재차 저격을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라면서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라고 꼬집었는데요.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최근 이제 법무부 감찰에 반발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거론을 하면서 검찰개혁 메시지를 강조를 한 건데요. 이 메시지가 나온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오늘, 그러니까 어제였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연수원 강연 시작 전에 나온 겁니다. 윤 총장이 이제 국정감사 이후 외부 일정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실상의 정치적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강연에서도 신임 부장검사 31명을 앞에 두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라,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말라 등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 지금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의 메시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적 해석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고 있네요. 네, 계속 아주 좀 그냥 국민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라. 이거는 뭐 정말 맞는 말이죠. 정말 필요한 말이고요.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못합니다. 뭐 지금 BBK 이명박 전 대통령 봐도 살아있지도 않고 곧 살아올, 곧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겁나서 못한 거잖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하도 좋은데 사실 검찰이 이제껏 그렇게 해온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거를 얘기하는 건 좋은데, 다만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청와대 관련된 수사 같은 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컨대 울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네.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시 SNS에서 또 얘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뭐 살아있는 권력, 그다음에 성역 없는 수사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원칙론적인 발언이라고 이해를 하고 네, 그 원칙은 말 그대로 성역 없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도 성역 없는 수사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도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그냥 깨끗이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되면 끝나면 살아있는 권력 중에 본인도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요. 엄청 세다면 예. 당신들 부장 검사들 내 수사도 내가 살아있지만 뭐 잘못됐으면 수사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예외는 없으니까 그냥 네. 그 자체로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원칙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차라리 추미애 장관이 굳이 그 말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그러게요.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윤석열 총장이 어제 권력자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네. 하는 점을 이제 중시를 하던데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아마 그래서 그런 글이 나왔을 것 같아요. 권력자, 대통령 내지 법무부 장관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표현을 뭐 권력자 하면 통상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최근 언행들을 보게 되면은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의심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좀 정치적 행보에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한 것부터 그렇고 그 이후에 뭐 언행들도 그렇고 이게 용어를 사용하는 거나 화법이라든가 상당히 좀 정치적인 정치인스러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들을 계속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지금 윤석열 총장의 머릿속에는 지금 단순히 원칙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그 텍스트가 이 윤석열 총장의 최근 언행 이 맥락에 넣어놓고 봤을 때는 그대로 읽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 행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요즘 이제 그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윤석열 대망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뉴스 세계 박준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